이것은 무엇일까요? 시작하는 평균 나이는 낮아지고 돈도 부담되고 집중도 잘 안 되고 늘 막막한데 심지어 성적조차 위협합니다. 백해무익할 것 같은 이것. 담배를 시작하는 평균적인 나이가 낮아지고 있고요. 술을 먹으면 돈도 많이 들고 게임하면 집중 안 되고 술을 끊으면 불안하고 게임하고 있으면 또 공부 사니까 또 늘 막막하고 사랑에 신경 쓰니까 성적도 떨어지고 담배 하면 막 성적 하락하고 그러지 않아요? 아니 머리가 니코틴 때문에 머리가 안 좋아져요. 하고 있어도 불안하고 끊어도 불안한 그것의 실체를 말합니다. 지난 봄 우리는 EBS 홈페이지에 광고를 냈습니다. 사교육을 분석해드린다.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2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사교육으로 인해 겪고 있는 어려움을 전해주었습니다. 학원 외에는 마땅히 공부법을 의논할 곳도 없는 대한민국의 학부모와 학생들. 우리는 공부법 전문가인 조나모 씨와 함께 분석을 의뢰한 학생과 학부모의 고민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사교육의 신화와는 거리가 먼 현실이 여기 있었습니다. 기억나시죠? 아까 그 판넬. 네, 바로 사교육을 고민하는 학생과 학부모가 보내준 지원서에 나온 말들입니다. 학생들이 호소하는 가장 큰 어려움은 학원을 오래 다녀도 공부법을 모르겠다는 겁니다. 사교육을 일찍부터 받은 학생들이 더 걱정이 많았습니다. 제작진은 사교육 분석 의뢰서를 보낸 학생과 학부모를 한자리에 모셨습니다. 공부법 전문가 조나모 씨가 강연을 준비했습니다. 이 영상은 200분의 사교육 분석 지원서를 토대로 만들어 본 영상인데요. 대치동에서도 똑같은 질문을 했을 때 어떤 답이 나오는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시죠. 대치동 학원과는 명동과 달랐습니다. 대다수가 학원 혹은 사교육이라고 적었습니다. 지금 VCR에서 보신 대로 좀 분위기가 다르죠. 그 학원이 굉장히 성행한 대치동에서는 게임이나 술 뭐 이런 것처럼 학원이 일종의 중독증을 유발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왜 자꾸 학원에 찾느냐? 학원의 이 마케팅 전략을 잘 아셔야 돼요. 학원은 끊임없이 이걸 자극합니다. 그죠? 뭡니까? 옆집에는 다 하고 있어요. 이 한마디면 끝납니다. 너 지금 고1이지? 근데 안 하면 끝나. 알겠죠? 근데 이 공부 앞에서만은 학생과 학부모 모두 약자잖아요. 그죠? 잘 모르겠고 나도 실제 공부 잘한 건 아니고 그러니까 계속 불안감을 자극하면 끌려갈 수밖에 없죠. 거기다가 이걸 가미시키죠. 어머님이 가서 막 뭐라고 합니다. 그렇긴 한데요. 제 생각은 다른데요. 그럼 학원에서 이 한마디 하면 끝납니다. 그럼 어머님 마음대로 하세요. 그런데요. 저희가 더 전문가인 건 아시죠? 어머님 잘 모르시잖아요. 그리고 바로 거기에 아까 마케팅 전략이 딱 붙는 거죠. 와, D-인데 넌 아직도 학원을 안 다니니? 큰일 난 거야. 덜컥 겁이 납니다. 레벨 테스트, 이거 정말 레벨 측정하려면 심도 있게 연구해야 돼요. 어머님들, 수능 있죠? 2달에서 3달 동안 정말 교수진과 나라에서 온 힘을 써서 만들어냅니다. 그럼 학원의 레벨 테스트도 그 정도는 아니어도 적어도 일주일은 연구해야 될 거 아닙니까? 대충 만듭니다. 레벨 테스트. 유명 학원에서 몇 달을 기다려서 받기도 하는 그 테스트의 진실을 알아봤습니다. 우리는 미국에서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현재 한국에서 외국인 학교를 다니고 있는 중학교 1학년 학생에게 영어 레벨 테스트를 받게 했습니다.
그 학생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받기 위해 서울대 영어교육과 이병민 교수를 찾았습니다. 미국 학교에서 영재반 우등생이었고 존스 호킨스 대학의 영재 선별 시험에서 고득점자에게 주는 상을 받기도 했던 학생입니다. 그 학생의 배경을 따져보면 3년 동안 미국 학교에서 초등학교를 다녔고 그다음에 현재 한국에서도 외국인 학교를 다니고 있고 뭐 중학교 1학년 정도면은 우리나라에서 그런 정도의 영어 능력을 갖춘 아이는 뭐 1%가 될까요? 그런 정도의 영어 능력을 갖춘 아이죠. 레벨 테스트 결과는 90점 만점에 54점. 점수만 놀라운 게 아닙니다. 학원장은 강행군을 권합니다. 저희 학원에 저희 고등부 탭스 하는 아이들은 하루에 단어 한 7, 800개씩 외우거든요. 그런 식의 공부를 해야지만 국내에서는 대학을 뭐 연고된 이상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서울 법대를 가야 되겠다, 서울 경영학과 가야 되겠다 그러면 탭스 현재 나오는 탭스는 거의 950이 나와야 되거든요. 상위 1%만이 맞을 수 있는 점수이기 때문에 나는 공부를 그야말로 이제 제가 학교 다닐 때 했던 그런 식의 그야말로 막 앉아서 하는 공부 있죠.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해야지만 그 점수가 나와요. 이제 어쩔 수 없죠. 그건 현실이니까요. 학원 상담의 핵심은 하루에 단어 700 내지 800개를 외우면 서울대에 간다는 겁니다. 단어를 뭐 700개, 800개씩 하루에 외운다고 하는데 그 단어가 머릿속에 남아 있을지도 저는 잘 모르겠고 그 어휘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런 식으로 외워지는 건 아니거든요. 원어민을 갖다 놓고도 100점이 만점인 시험 문제에서 50점 맞게 할 수 있어요. 원어민, 영어 원어민을 갖다 놓고도 우리가 시험이라는 것이 굉장히 타당성이 객관적이라고 보지만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시험 출제하는 사람의 의도대로 문제를 내면은 얼마든지 그건 조작이 가능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우리나라에서 뭐 거의 1%에 속할까 말까 하는 정도의 영어 능력을 가진 아이들도 그런 시험을 통해서 50점짜리를 만들 수 있는 거죠. 우리는 대치동에서 학습 컨설팅을 하는 이미애 씨에게 레벨 테스트의 진실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레벨 테스트는 그 학원 운영 방침이에요. 예를 들어서 A반에 5명이 부족해요. 타상반 뽑는 거예요. B반이 부족해요. 뽑는 거예요. 만일에 그 학원에 정원이 하나도 안 찼어요. 그럼 그 아이를 뽑아요. 그게 더 맞아요. 물론 일부 학원은 아주 엄격하게 하는데 엄격하게 하는 배경은 많은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엄격하게 하는 거예요. 골라서 뽑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지 우리 아이가 뭐 어느 학원의 레벨 뭐예요. 이거 안 맞아요. 레벨 테스트가 학생의 수준을 담보로 수강을 강요하는 전략이라면 겁주기, 부풀리기는 학원의 전통적인 마케팅 전략입니다. 다른 거 다 못 나와도 수학 점수가 잘 나와서 대학을 가면 집안이 좀 산다. 다른 거 잘 나와도 수학 점수 안 나오면 집안이 좀 의심받는다. 과도치가 이상 난다. 서울대 공부를 못 가는데. 왜냐면 절대적인 공부할 시간이 없는 거죠. 이분만 해도 저희 학원은 친구를 줍니다. 남학생, 여학생 구별하지 않고 나이 많고 적은 거 구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물동이로 2개씩 맞습니다. 제가 있는 한은 뭐 저는 책임지고 애를 잡아놓고 있으니까 저는 공부를 안 하면 집에 못 간다. 이 습관화 돼 있거든요. 고1 때까지 끝이 나야 돼요, 영어는. 그러니까 고1 겨울방 끝났을 때 어떤 영어 시험을 봐도 예를 들어 테스트를 보면 어떤 영어 봐도 900점이 넘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서울대 가는 거죠. 근데 저희 학원에서 10개월간 가르치면 영국대학 시험 없이 들어갑니다. 우리나라 중학교에서 전교 1등을 해도 서울대 갈 수 있는 확률은 100%가 아니다. 다들 최고의 베스트셀러인 인류대학을 팔고 있지만 자세히 들어보면 합격은 장담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학원가에 밤이 옵니다. 요즘 강남 학원가의 주요 고객은 중학생들입니다. 외고나 과학고 같은 특목고 입시가 과열되면서 공부의 본질은 쉽게 실종됩니다. 이곳에서 공부는 밤낮 없이 밀어놓고 또 밀어넣는 것, 팔고 살 수 있는 물건 같습니다.
우리에게 사교육을 분석해달라고 요청했던 제식이네도 그렇게 믿고 있었죠. 1번에 단어부터 체크할까? 제시가 숙제한 거 체크하는 거야. 오늘은 중간고사를 대비하는 수업입니다. 콘서트 2번 페스티벌 학생이 둘밖에 안 되지만 사운드 전이 있었는데 제식이는 학원 수업에 집중을 못하고 있군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제시험 치는 거랑 마찬가지인데 여기서 또 틀면 너네 프린트물에서 나왔다시피 will과 be going to의 차이점이 있단 말이야 또. 굳이 따지자면 be going to는 뭐야? 중간고사가 내일 모레인데 시험 걱정도 안 되는 모양입니다. 1번에 1번 집에 돌아온 제식이가 늦은 식사를 합니다. 학원을 다니면서 밥상머리 대화 같은 건 없어졌습니다. 대화는커녕 제발 건드리지만 말아주면 좋겠다는 자세입니다. 지금 챙겨가지고 오면 9시잖아. 지금 몇 시인데? 어? 지금 10분 전. 챙겨가지고. 9시부터 시작한다던 시험 공부. 모른 척입니다. 겨우 와서 앉았지만 아니나 다를까. 연필 안 잡어? 그 연필 갖고 와 여기 있잖아. 연필을 가지러 간 제식이. 기다려도 기다려도 오지 않습니다. 엄마가 나섰습니다. 그거 엄청 점수가 안 좋은 거네. 근데 왜 이런 거 다 정리 안 했어? 응? 응? 한다고 했는데. 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불성실하게 하면 되냐? 알았어요. 잘못했어요. 공부 아무리 열심히 하면 뭐하냐? 이런 데 점수 다 깎아먹는데. 이게 성실하게 해야지. 알았어. 그럼 학원을 줄여주든지. 웃기고 앉았네. 네가 학원 때문에 못하냐? 학원 너 아무것도 안 다녀도 이런 거 못할 거다. 네가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진짜. 제식이가 이렇게라도 공부하는 건 성적 때문에 엄마 아빠 사이가 너무 나빠졌기 때문입니다. 이거 선생님이 이거 다 적어주신 거야. 엄마 아빠 걔 나 때문에 싸우고 또 나도 힘들고 그러니까 진짜 심각하게 죽을까까지 생각도 해봤는데 그러지는 못하고 그냥 집을 떠나서 있고도 싶었어요. 그냥 다 알아서 부자가 알아서 한번 해보라는. 근데 그 집을 떠나서 있을 기회가 없어서 제가 못 떠난 게 좀 안타깝죠. 지금 생각했어요. 사교육에 의존하지 않은 채 자기 주도적 학습법을 연구하는 공부연구소의 박재원 소장. 제작진은 박재원 소장에게 제시기의 공부를 점검해 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열심히 하는 것 같기도 한데 어떨 때 보면 전반적으로 불만족스럽죠. 네. 돈도 투자 많이 했고. 네. 네, 그죠. 네. 그러니까 만약 사교육을 안 시켰으면 좀 본전 생각 덜 날 텐데, 그죠. 네. 돈은 돈대로 쓰고. 돈은 돈대로 쓰고. 근데 하는 꼴 보니까 옆에서 뭐야 감독을 해도 저렇게 산만한 모습을 보이고 네. 속 터지시죠. 네. 그죠. 근데 이제 의도한 게 아무것도 없죠 여기서. 어머니도 그걸 의도하지 않으셨잖아요. 네. 제시가. 딴 데 하고 싶니? 네? 아니지. 이게 되게 중요해요. 내가 가만히 있어도 공부 시켜주는 거거든요. 질문을 던져서 답을 하고 모르면 또 설명해주고, 그지? 네. 근데 그게 뭐냐면 그러는 과정에서 제식이 너가 적극적으로 해야 될 일이 있어 없어? 없으니까 졸음이 오는 거예요. 학원을 다닌 것이 도리어 공부를 방해했다니 뜻밖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학원에 가면 주도성을 잃는다 이런 얘기를 막연하게 많이 하는데 정확하게 그게 어떤 문제를 낳는 건지 정확히 아셔야 되는 거죠. 네. 주도성이 제시한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비효율적이라는 말이죠. 학원을 다니면서 학원에 의존하는 식의 방식이 있고요. 자기주도적인 방식이 있다고 보통 얘기하잖아요. 사교육 의존형, 자기주도형이 있는데
사교육 의존 영어 성공을 못하는 거예요. 100%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사교육을 활용해서 성공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뭐냐면 자기 주도성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만 이게 뭘까요? 네, 효과가 있는 거고요. 사교육에 의존적으로 가다 보니까 자기 주도성을 잃었어요. 이런 경우는 100% 실패하는 겁니다. 공부의 주도성. 엄마는 그 부분은 포기한 지 오래입니다. 어떻게든 고삐를 조일 생각만 했죠. 좋은 학원을 찾아내고 정보를 수집하고 적용해봐서 안 되면 학원을 옮기고 그게 최선이라고 생각했죠. 저는 못 참겠어요. 아이가 놀고 있는 거를 마음에 안 드는 부분, 휴식 시간을 너무 많이 잡아놨을 때는 그거를 제가 그렇게 많이 잡아놓으면 안 된다 하면서 휴식 시간을 없애고 그랬는데 그게 굉장히 아이 주도력을 잃어버리게 한 결과를 낳은 것 같아요. 여기 또 다른 한 아이가 있습니다. 지용이에게 유일한 수업은 학교 수업 시간입니다. 집에 돌아오면 지용이가 할 일은 아주 많아집니다. 학원을 다니지 않는 지용이는 공부 계획을 스스로 짭니다. 오늘 할 공부의 내용은 꽤 구체적입니다. 초등학교 4학년 때까지 영어학원을 다녔지만 그 이후론 혼자 공부를 해왔습니다. 학원에 전적으로 맡긴다는 거는 정말 독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런 아이들이요, 나중에는요, 결국적으로 갔을 때는 공부 방법을 깨우쳐서 자기가 하고자 하는 목표가 생길 거예요. 이런 식으로 공부하는 아이들이요. 부모한테 언제까지나 끌려다닐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공부는요. 지용이의 공부를 점검해 보기로 했습니다. 이번에도 박지원 소장이 분석을 맡았습니다. 상위권 대학을 가려고 한다면 기본적인 영어 사용 능력은 그 말 그대로 기본이야. 유창성은 기본이라는 거지. 근데 단기간에 그러니까 제한된 시간 내에 착오가 있으면 안 되거든. 거의 만점을 목표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럼 거기에 따른 특별한 노력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떤가요? 내용이 좀 이상하죠? 그러니까 이제 불가피하게 이제 소위 말해서 그런 고득점이 가능하도록 그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학원 원장님 같은 얘기를 영어 쏟아냅니다. 같은 경우는 이런 겁니다. 영어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올라가서 조금 전략을 구사할 수 있으려면은요, 중학교 때 끝내야 된다는 얘기가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죠. 영어는 중학교 때 끝내라. 어디서 많이 듣던 말인데 그럼 수학은 어떨까요? 그 중학교 수학하고 고등학교 수학은 차원이 다른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 다음에 이제 또 고등학교 수학의 또 가장 큰 문제점이 하나 있어요. 어려운 점이 있죠. 뭐냐면 진도가 되게 빨리 나가. 2학년 말까지 진도를 끝내거든. 2학년 말까지. 진도를 다 끝내. 다 끝내니까 뭐야? 선행학습을 안 할 도리가 없는 거야. 어느 정도의 선행을 좀 진행을 하는 게 좋을까요? 보통은 이제 뭐 심하게 선행하는 경우는 뭐 1년까지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보통 최소한 6개월 정도 선행은 기본이라고 보통 얘기들을 하죠. 선행학습까지 하라고 부추깁니다. 기본이다. 사교육의 전문가들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들은 밥 먹고 늘 점수를 몇 점 더 올려주냐에 따라서 뭘까요? 자기 밥줄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들의 노하우가 있어요. 그거를 좀 비싸서 그렇지 어찌됐거나 잘 활용하지 않으면 지금 지용이가 이제 그 꿈꾸고 있는 목표로 하고 있는 경찰대에는 근처도 가기 어렵다. 이게 현실이에요. 지금까지는 사교육이라는 거에 대해서 학원에 대한 어떻게 보면 저는 편견이 조금 많이 있었어요. 이제는 조금 더 심도 있는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인 학원의 교육, 사교육에 대한 교육을 좀 더 받아야지만 필요하다라는 걸 지금 좀 깨달았습니다. 예. 1시간의 상담 후 지용이 어머니에게 절망감보다 뭔가 길을 찾은 듯한 활기마저 느껴집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린 것은 실험을 위해서 제가 이제 그 사교육을 옹호하는 입장에서 일방적으로 한 얘기예요. 아 진짜요? 예. 그래서 삑입니다, 삑. 삑이고요.
그게 이제 그만큼 힘드신 거고요. 미리 경험하셨다고 생각하면 돼요. 예, 저같이 얘기하는 사람은 언제든지 만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죠? 예, 그런 판단을 못 하는 거죠. 너도 불안했지? 예,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지? 예,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예, 사교육을 아무리 많이 받아도요, 결과적으로 문제 많이 풀었어. 근데 내가 내 머리로 수학적 사고란 경험이 부족해. 예, 그러면 2등급 이상 못 올라가. 아시겠죠? 그러니까 선행학습 필수가 아니라 수학적 사고력을 내가 얼마나 다양하게 충분히 경험하느냐. 이게 핵심이에요. 오답노트를 만들려고 그러면 해설을 옮겨 쓰고 있어요. 자기가 왜 틀렸는지 설명을 못 해낸다니까요. 늘 뭘까요? 어려운 게 있으면 물어봤거든, 옆에 사람한테. 누가 먼저 항상 풀어줬거든. 그러니까 지가 자기 머리를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거야. 실제로. 약간 위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웃고 있어도 눈물이 난다. 이럴 때 쓰는 말 맞죠? 학원에 전적으로 맡긴다는 거는 정말 독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교육에 대한 교육을 좀 더 받아야 정말 필요하다라는 걸 지금 깨달았습니다. 저는 제가 죽지 않으면 그냥 내버려 둘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놀면 노는 대로 그냥 제가 이겨낼 수 있을지 잘 모르겠는데 좀 많이 참으려고요. 교육 철학이 뚜렷한 두 분 어머니는 전문가 앞에서 이렇게 쉽게 생각을 바꾸었습니다. 단지 두 분만의 문제일까요? 우리는 두 곳의 중학교에서 한 가지 실험을 해봤습니다. 20명의 어머니, 2개의 교실, 2개의 비디오. 참석자들은 각 교실에서 다른 영상을 보고 있습니다. 실험의 목표는 비밀을 붙였습니다. 할 수 없이 내신도 중간고사, 기말고사도 뭐 혼자 공부하는 것보다는 똥을 밟는 거야. 왜? 그 학교에 내신만 전문이라는 학원들이 다 있거든. 학교에 없는 그래는 기본이다. 사교육을 강조하는 비디오를 본 부모님들의 반응입니다. 저는 들으면서 지금 씁쓸했어요. 아이를 굉장히 공부만 하게끔 만드는 것 같아서 좀 그랬어요. 너무 상술에 가깝다는 걸 자꾸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꼭 안 하면 안 된다고 막 합박 스타일이 주잖아요. 근데 학원 가면 저런 얘기를 하니까 진짜 저렇게 해야 되나? 사실 좀 의심이 가요. 저는 지금 저 영상을 보는 게 뭐냐면 지금 여기 학부모들한테 사교육을 하라고 가르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꼭 반드시 좋은 대학을 가려면 꼭 사교육을 해야 되는구나. 돈을 많이 투자를 해야 되는 생각했거든요, 지금. 다른 교실은 어떨까요? 그러면은요, 공부 계획을 세울 때 제일 원칙이 생기죠. 제일 원칙. 뭘까요? 딱 한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이거죠. 이게 뭐죠? 그렇죠.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을 어떻게 잘 활용할 것이냐. 이게 공부를 가장 잘하는 방법인 거예요. 쉬운 방법인 거예요. 100% 저기 이제 그 소장님이 하시는 말씀 100%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정말 그 공감 저도 많이 하면서 자기 주도 학습이 제일 중요하고 역시 공부는 습관인 것 같아서 선생님 말씀이 전적으로 찬성이고요. 지금도 그런 식으로 하고 있고 정말 성공할 것이라는 그 믿음을 아이한테 심어주고 싶은 마음이 그동안 못했던 게 조금 되게 미안해요. 자, 이제 우리가 실험한 2개 중학교의 설문 결과를 합쳐봅니다. 자기주도 학습을 강조한 비디오를 본 그룹의 신뢰도는 꽤 높은 편이죠. 그런데 사교육비를 줄이겠다는 분은 생각보다 많지 않았습니다. 이번엔 사교육을 강조한 비디오를 본 그룹입니다. 학원 꼭 가야 한다는 정보를 신뢰하지 않는군요. 하지만 40명 중 무려 32명의 학부모들이 사교육비는 늘리겠다는 모순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신뢰할 수 없다고 말해놓고선 그 정보 앞에서 쉽게 무너졌습니다. 왜일까요? 사교육의 효과를 이렇게 강조한 비디오에 대해서 믿지 못하겠다라는 것은 이성적인 반응입니다. 저게 사실일 리 없거든요. 그리고 사실 주변에서 다들 학원 다니고 있지만 학원 다닌다고 해서 다 저런 성과가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학부모들이 당연히 알고 있죠. 따라서 저게 굉장히 과장되거나 불필요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성적으로는 믿지 못하겠다고 반응하지만 무의식적으로는 굉장히 이제 불안감에 부추겨지는 거죠.
불안감과 경쟁 의식을 부추기는 게 학원 마케팅의 아주 기본이기 때문에 그런 자료에 노출됐을 때 이 불안감이 커지면서 뭔가 하여튼 애한테 뭔가 사교육 투자 같은 걸 늘려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은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반응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불안감은 이 땅의 부모와 학생들에게 너무나 익숙한 감정입니다. 배우는 기쁨보다 성적에 대한 불안을 먼저 배운 아이들. 영혼을 잠식하는 불안이 학원에 간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제작진에게 분석을 의뢰한 학생들은 대부분 학원을 다니면서 밤늦게까지 공부도 열심히 하는데 성적이 오르지 않는다고 호소했습니다. 지연이도 그런 학생 중에 한 명입니다. 우리가 지연이를 찾아간 날은 마침 중간고사 날이었습니다. 내신이 반영되는 중간고사. 분위기는 차갑습니다. 공부 말고는 별다른 딴짓도 하지 않는다는 지연이. 성적은 왜 제자리 걸음일까요? 그 원인을 찾기 위해 지연이의 하루 일과를 따라가 보았습니다. 6시 15분 기상. 등교 준비에 2시간이 걸립니다. 학교 수업 7시간. 두 시간 자습을 하고 학원에 갑니다. 다시 독서실. 자정이 넘어서자 결국 잠을 이기지 못합니다. 혼자 공부하는 시간은 너무 짧고 취침 시간은 5시간도 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스트레스 받겠어요. 왜 어떻게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 보면 앉아서 계속 공부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성적은 계속 떨어지잖아요. 이렇게 공부 잘하는 애랑 저랑 보면요,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요. 그래요. 우리는 지연이에게 어렸을 때부터 받아온 사교육 이력을 물어봤습니다. 수학 선행학습은 초등학교 6학년 때 시작했고 특목고 대비반도 일찍부터 다녔습니다. 저도 이제 중1 되니까 6학년 때 너무 선행을 많이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수학을 공부를 안 해도 진짜 너무 많이 봤으니까요. 성적이 나올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진짜 수학책 초등학교 때 시험처럼요. 진짜 그냥 기본 수학 교과서도 한 번 안 보고요. 수업 시간도 아예 안 듣고요. 중1 때요. 그래갖고 수학 성적이 진짜 막 30점 나오고 선행만 계속 돌렸는데도 막 그렇게 나와서 이거보다는 훨씬 더 잘 나올 거라 생각을 하고 선행을 시킨 건데 이거는 선행 안 시킨 것보다 더 못한 성적이 나왔으니까 사실 어찌 보면 얘는 선행할 애가 아니고 그냥 내신을 따지고 갈 애인데 너무 애를 선행을 시켰나 하는 이런 좀 자책감도 좀 생기고 좀 그렇더라고요. 지연이는 지금도 학원을 다닙니다. 수학을 좋아하지만 성적은 생각만큼 나오지 않습니다. 사고력을 필요로 하는 응용 문제에 약할 뿐인데 문제는 수능이 온통 그런 유형이라는 거죠. 지연이는 어떤 문제를 갖고 있을까요? 수학에 많은 시간을 투자했는데 왜 사고력을 요구하는 문제는 정복하지 못한 걸까요? 세상엔 두 가지 종류의 지식이 있다는 거죠. 첫 번째는 내가 설명할 수 없는 지식,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설명할 수 있는 지식이에요. 그런데 첫 번째는 지식이 아닙니다.
내가 알고 있다는 느낌만 가지고 있는 거죠. 기억력, 연산 능력, 이해력 같은 인지 능력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만큼 알고 있는지를 인식하는 또 다른 능력, 흔히 메타인지, 상위인지라고 부르는 인지 능력입니다. 자신의 실제 능력과 혹은 자신이 실제 아는 양과 그다음에 그 양에 대한 자기 느낌 혹은 판단이 이 사이에 존재하는 괴리, 이 격차를 자주자주 경험해 보지 않으면 이 메타인지 능력은 길러지지 않을 겁니다. 이걸 다시 사교육 현장에 한번 적용을 시켜보면 사교육 현장에서는 내가 얼마만큼 모르는지 혹은 내가 알고 있다라는 느낌과 실제로 내가 알고 있는 것 사이의 괴리를 우리가 모니터링 해보거나 체크해 볼 기회가 거의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학생들은 계속 내가 알고 있다는 느낌 이것만 가지고 계속 악순환의 고리에 들어가게 되는 거지요. 사교육의 베스트셀러인 선행학습과 학생들의 상위 인지 능력은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우리는 고1 과정까지 선행학습을 한 중학교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상위인지 실험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먼저 시험지를 보여주고 풀 수 있는 문제의 수를 묻습니다. 몇 문제 정도 풀 거라고 예상을 했었어요? 크게 잡아서 15문제. 10개요. 10문제 정도 풀 수, 한 15문제 푼다고 했는데요. 전 9문제 예상. 15문제 정도 풀 거라고 예상했는데. 그리고 고1까지 선행학습을 한 학생들이 풀 수 있는 수준의 수학 문제 20문항을 내줍니다. 자신이 풀 수 있다고 생각한 문항의 수와 실제로 풀어낸 수는 일치할까요? 일치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20명의) 학생들이 풀 수 있다고 예상한 점수입니다. 실제 채점을 해서 맞은 문항의 수입니다. 우리의 예상보다 그 차이는 훨씬 컸습니다. 이 선행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그런 어떤 쾌감을 줍니다. 남들이 안 배우는 걸 먼저 배운다는. 이런 것들이 겹치면서 기본적으로 수업에 대한 느슨함, 우월감이 겹치면서 학생들 스스로는 착각에 빠지는 거죠. 나는 상당히 앞서 있는 사람. 그런데 지금 실험하신 것처럼 문제를 풀거나 얼마나 제대로 이해했느냐 완벽도를 측정하면 어처구니없게 나오는 거죠. 예상보다 더 많은 문제를 푼 3명은 어떤 학생들일까요? 그 예상보다 높은 점수를 받은 아이들은 일단은 성적이 최상위권 학생들이고요. 수업 시간에 집중도도 굉장히 뛰어나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질문하는 문제가 있어요. 프린트물 같은 거 풀 때 질문했을 때 그 아이들이 주도적으로 문제를 풀고 설명할 수도 있을 정도의 아이들이에요. 스스로의 실력을 객관화할 수 있는 능력은 어떻게 생겨날까요? 우리가 만난 다수의 서울대생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학원 다니지 않고는 이제 한 5시간, 6시간. 학원을 다니기보다는 그 시간에 자습을 하면서 정리하고 그러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언어 학원 같은 거 조금 다니긴 했는데 약간 공부하는 방법을 익히고 나서는 그냥 제가 혼자 공부했던 것 같아요. 솔직히 제 생각에 의해서는 스스로 해야 제일 효율이 높다고 생각하거든요. 공부를 잘한 학생과 그렇지 않은 보통 학생의 차이, 그 비밀은 무엇일까요? 학원 수업과 학원 숙제가 포함된 총 공부 시간은 비슷하군요. 이제 혼자 공부하는 시간을 비교해 볼까요? 서울대 학생들은 평소와 시험 기간을 비교해 봤을 때 별다른 차이가 없습니다. 보통 학생들, 시험 기간에만 혼자서 공부하는 시간이 확 늘어나는군요. 총 공부 시간과는 달리 차이가 많이 나지요. 이 차이가
바로 불안과 학원 의존을 불러옵니다. 자기가 스스로 자기를 체크해 봐야 되는데 이걸 우리가 자습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주도적인 학습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하지요. 이런 것들을 해보지 않은 친구들은 계속 자기를 모니터링하는 능력 자체가 떨어지기 때문에 불안해지죠. 불안해지기 때문에 자습하려기보다는 남의 도움을 받으려 또 사교육 현장으로 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다시 안다는 느낌을 가지고 나오지요. 그리고 다시 또 자기의 메타인지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자기가 알고 있다는 느낌과 실제 자기가 아는 것 이 사이의 괴리를 경험하고 불안, 다시 사교육으로의 복귀. 이런 식의 끝없는 악순환이 반복되게 되는 겁니다. 학력고사 내신은 암기력, 수능은 응용력. 특히 학생분들 잘 들으세요. 대학 아직 입학 시험이 고등학생이 안 바뀐 된 지도 학생도 있고, 벌써 고등학생이 18년이 된 지났습니다. 학생도 있을 텐데 여러분에게 메인 시험은 수능입니다. 수능은 학력고사 이것만 세대인 기억하고 가도 부모들은 공부가 수능이 가벼워요. 요구하는 능력에 잘 대해서 깊이 고민해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제식이 어머니도 그랬습니다. 자기 주도 학습에 대한 코칭을 받고 나서 제식이는 달라졌습니다. 학원이 버겁다며 자습은 뒷전이었지만 지금은 스스로 공부하는 시간을 늘렸습니다. 가기 싫은 학원을 보낸다는 이유로 번번이 엄마에게 대들고 딴짓하기 일쑤였던 제식이 영어 학원을 그만두고 혼자 영어 공부를 합니다. 엄마가 나서서 일일이 간섭하지도 않습니다. 밤마다 마주 앉아 잔소리 들어가면서 하던 공부. 사실은 엄마의 자습이었던 그런 공부는 그만두었습니다. 제식이는 지금 자기만의 공부법을 찾고 있는 중입니다. 학원을 가. 엄마도 알아서 이렇게 해주시면 어떻게 할 거야? 그럼 저는 안 갈 거예요. 집을 나가든지 안 갈 거예요. 절대 안 갈 거예요. 제가 보기엔 집에서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왜냐면 사교육에 물을 붓는 거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같은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보기엔. 물을 부으면 부을수록 지치지만 물은 차는 건 없고 항아리가 제 머릿속인 셈이죠. 그러니까 돈을 부어서 지식을 넣는데 계속 밑 빠진 독처럼 흘러나가는. 영어 학원을 다니면서 빼앗긴 시간과 그리고 숙제하느라고 또 빼앗긴 시간 그게 크게 그렇게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지금 봤을 때는. 그걸 안 했으면 다른 독서도 많이 할 수 있었을 것이고 그 외에 체험학습도 많이 좀 했을 것 같고 또 놀이도 중요하다고 하는데 많이 뛰어놀고 그러는 데 시간을 많이 할애했더라면 더 좋았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연이는 여전히 독서실에서 자습을 합니다. 마음을 다잡기 위해 계획표 관리를 철저히 합니다. 수면 부족으로 늘 머리가 무겁던 것도 해결했습니다. 독서실 의자에만 앉으면 잠이 쏟아지는 것도 나아졌습니다. 핸드폰도 없앴지요. 아침에는요 엄청 일찍 일어나서요 학교를 엄청 빨리 가요. 그래서 학교에서 다른 애들보다요 1시간 반 정도 빨리 가서요 자습하고 거기서 자습하고요. 그리고 학교에서는 급식 먹고요. 독서실 와서 12시까지 하니까요 별로 안 졸아요. 학원을 줄이고 대신 잠자는 시간을 늘렸습니다. 아침 자습을 위해 학교에 등교하는 시간도 빨라졌습니다. 지금은 조금 습관이 좀 된 것 같더라고요. 예전에는 시험을 잘 치나 못 치나 일단 스트레스 해소부터 먼저 하겠다고 하던 거를 지금은 시험을 치고 나면 뭐가 틀렸는지
먼저 확인하고 그다음에 왜 틀리는지 좀 분석하고 그런 게 좀 많이 틀려진 것 같더라고요. 생각만큼 공부를 하지 않는 딸을 원망했던 어머니의 마음도 많이 누그러졌습니다. 사교육을 많이 받으면, 앞질러 공부를 하면 성적이 좋아질 줄 알았습니다. 후회스럽지만 아직은 늦지 않았습니다. 지연이가 가야 할 길은 아직 머니까요. 오늘도 어김없이 아이들은 학원으로 향합니다. 그곳에서 아이들은 어떤 꿈을 꿀 수 있을까요? 그곳에서 아이들은 무엇을 찾을 수 있을까요? 학원에서 우리 아이들은 숨 쉴 수 있을까요? 공부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을까요? 대부분의 학원이 그렇다고 말합니다. 이 오래된 거짓말 때문에 오늘도 아이들은 허우적댑니다. 오염된 물길을 거슬러 다시 물 위로 박차오르기 위한 여러분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생각만큼 공부를 하지 않는 딸을 원망했던 어머니의 마음도 많이 누그러졌습니다. 사교육을 많이 받으면, 앞질러 공부를 하면 성적이 좋아질 줄 알았습니다. 후회스럽지만 아직은 늦지 않았습니다. 지연이가 가야 할 길은 아직 머니까요. 오늘도 어김없이 아이들은 학원으로 향합니다. 그곳에서 아이들은 어떤 꿈을 꿀 수 있을까요? 그곳에서 아이들은 무엇을 찾을 수 있을까요? 학원에서 우리 아이들은 숨 쉴 수 있을까요? 공부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을까요? 대부분의 학원이 그렇다고 말합니다. 이 오래된 거짓말 때문에 오늘도 아이들은 허우적댑니다. 오염된 물길을 거슬러 다시 물 위로 박차오르기 위한 여러분의 선택은 무엇입니까?